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평범한 차트를 3D 투명 막대 차트로 탈바꿈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D 투명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면 이런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이 차트만 가지고도 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밋밋하고 심심해 보이는 차트죠. 이런 차트를 이렇게 3차원 투명 막대형 차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한층 주목을 받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차트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쪽은 팀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이 숫자 값은 진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텅 빈 공간이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차트에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차트라는 것은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의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를 맨 먼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차트를 지우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오른쪽과 같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 형태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도율 부분은 옆으로 좀 빼두도록 하겠고, 차트의 맨 아래쪽을 보면 이 각 팀이 들어있는 이 자료, 이 부분을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은 숫자 값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위쪽으로 공간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20%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지정한 영역에 같은 값이 다 채워지죠. 그리고 레이블 진도율 이외에 두 개의 계열이 더 필요하죠. 진도율 위쪽에 있는 이 투명한 막대 부분과 맨 위에 있는 캡 부분이 바로 그게 되겠죠. 이름을 상단 그리고 캡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상단이 들어갈 부분인 D13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1-C13번 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평균까지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진도율과 상단을 합쳤을 때 100%가 되죠. 그렇죠? 캡 부분의 경우에는 레이블과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좀 작아야겠죠, 값을 5%로 주겠습니다. 5%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표의 모양을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계열은 색깔을 좀 다르게 일단 표시를 해두도록 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과 진도율과 상단 부분과 캡 부분에 대한 자료 작성이 끝났습니다.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삽입, 차트 중에서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볼 완성형과 비슷한 모양이 됐죠. 조금만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차트 요소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하고 차트 제목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소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의 판매 진척도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주황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났죠. 현재는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있는 강동 계열 중에서 두 번째 요소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어떤가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선택을 하면, 한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데이터 요소 서식. 이해하셨나요? 데이터 요소 서식 창에서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중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항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그라데이션 색상을 채워줍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중지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라데이션 중지점 추가 명령을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라데이션 점이 추가가 되고, 반대로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제거가 됩니다. 중지점을 많이 줄수록 세밀한 값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기본 값인 4개의 중지점이 설정된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색은 녹색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녹색 강조 6번 50% 더 어둡게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녹색 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색상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위치 값은 25%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상을 이번에는 같은 녹색 계열 중에서 좀 더 연한 색으로 주도록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있는 60% 더 밝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상은 녹색 계열 중에서 이번에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색에 대한 스킬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좀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지점은 위치가 100, 두 번째 중지점은 위치가 25 상태고 색깔은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지점은 위치는 75%에 색깔은 녹색의 밑에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중지점의 경우에는 색깔이 밑에서 두 번째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강서 지점의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요소 서식창에서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채우기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이번에는 이 색, 파란색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50% 더 어둡게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은 파란색인데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는 25% 더 어두운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위치 값은 25%죠. 그리고 세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파란색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위치 값은 75%입니다. 마지막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파란색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이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서 팀의 계열도 입체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강남, 강북, 평균 계열의 두 번째 요소값 색깔을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고 색깔만 하나씩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도율에 대한 그라데이션 색상 지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좀 그럴듯한 모양으로 됐나요? 다음 단계로는 진도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완성예와 같이 투명한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진도율 위쪽에 있는 이 막대를 한번 클릭을 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강동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강동 계열의 세 번째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의 이름도 기존의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데이터 요소 서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 중에서 이번에는 단색 채우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진도율과 같은 녹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 아이콘, 화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녹색 강조 6번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투명도 조절을 해줍니다. 투명도는 값을 높게 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70%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이, 이 요소가 투명한 형태로 변했죠. 다음은 강서 계열의 세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단색 채우기, 색깔은 진척도와 같은 파란색 선택을 하고 투명도를 70%로 지정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남, 강북 평균 계열의 이 세 번째 요소를 투명도 70%로 다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는 차트의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 레이블 부분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클릭을 하면 전체 다가 선택이 되죠. 이 레이블의 경우에는 각 계열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없죠. 회색 계열로 통일을 하되 그라데이션 색상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라데이션 채우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회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회색 배경 1에 50% 더 어둡게. 그리고 두 번째 중지점을 선택하고 회색 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 같은 색상 계열에 이번에는 네 번째 아이콘을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 중지점의 경우에는 밑에서 두 번째 같은 색을 지정해 주면 되죠. 보신 것처럼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지만 그 색상의 일관성을 맞춰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트 상단에 있는 이 캡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라데이션 채우기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특별하게 손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경우에도 위치값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색상을 변경해 주는 작업은 다 되었습니다. 차트에 레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맨 아래쪽 이 레이블 계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데
값이 다 들어가 있죠. 20%. 레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에서 값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값 대신에 항목 이름을 클릭을 해주고 값은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각 팀이 표시가 되죠. 조금 폰트를 키워 보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일자 크기를 11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됐죠? 검정색이 나올까요?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더 가독성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척도 계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레이블이 추가가 되죠. 레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11포인트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끝으로 차트 제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하고 차트의 제목에 해당되는 A1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등호 표시 다음에 이렇게 셀 주소가 나타나죠.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A1번 셀과 차트의 제목은 한 몸이 됐습니다. A1셀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차트 제목도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진도율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3D 투명 막대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남들과 다른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